진짜 안 돼요. 그거 이런 코, 눈 여자가 때려도 급소기 때문에 남자가 때린 거가 동일한 폭행이에요. 코, 눈은 안 때리고 얼굴만 때리면요? 얼굴 때려도 똑같죠. 죽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걸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여자가 남자 때려도 형사처벌이거든요? 그럼요. 아내가 이제 좀 제 앞에서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진 않는데 저번에 차 갈 때도 무슨 차에서 열받아가지고 뭐 달리고 있는데 막 차 문 열려고 하고 너 그랬었잖아. 위험하게. 그래 죽으려고 네 앞에서 죽어야 네가 죄책감 들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네 앞에서 죽으려고 했어. 시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얘기도 하고. 예.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협박죄까지 포함돼요. 그렇게 되면. 다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욕도 많이 하시고 혹은 폭행도 많이 하시고. 아 그건 기본이고 그렇죠? 이제 신우이한테는 그런 말 하죠. 이게 본인한테뿐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한테도 그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욕을 다 하더라고. 그게 우리 법에 이혼의 사유 중에 직계 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가 있어요. 네. 모욕감을 계속 주는 게 반복이 돼서 지속된다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자료로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자료. 오케이. 자, 또 일단 좀 맞은 게 좀 있어요. 맞은 게 있다. 그렇죠? 폭력이 있다. 백기에는 때리는 쪽보다는 맞는 쪽이 좀 더 컨셉이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보면. 네, 그죠. 얼마를 맞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로 맞아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응. 일단은 이제 방 들어서 한 5분 맞았거든요. 아, 방에 들어가서. 네, 이제 배도 발로 맞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는 그냥 기본으로 맞고, 그다음에 싸다고도 맞고, 기사대기 한 3방 크게랑 머리도 맞은 것 같아요. 세 방? 연속으로?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로 세 개? 네. 5분이면 엄청 오래 네, 맞은 건데. 좀 많이 맞았어요. 그럼 이거 폭행이니까 이거는 위자료 청구해야 돼요. 아니, 그 맞으실 때 그럼 어떻게, 아, 그냥- 반항을 안 해요? 그냥 방언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방언을 하는데 아. 생각보다 힘이 세서 아파요? 네 아파요. 아파요? 네. 별로 안 아프지 않아요? 그 여자가 남자 때려도 별로 안 아플 텐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네. 죽잖아요. 죽을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죽는 경우는 저는 못 봐서 때려봤자 얼마나 아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진짜 안 돼요. 그거 이런 코, 눈 여자가 때려도 급소기 때문에 남자가 때린 거가 동일한 폭행이에요. 코, 눈은 안 때리고 얼굴만 때리면요? 얼굴 때려도 똑같죠. 죽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우리가 네. 폭행죄가 네. 죽을 만큼 때리냐 안 때리냐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정말 심각하게 피해가 있었다. 그럼 폭행죄가 아니고 상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걸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여자가 남자 때려도 형사처벌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맞을 짓을 했거든요? 그러면 참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맞을 짓을 해서 때렸어라는 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아셨죠? 그리고 남편이 코인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우리 시부모님한테 이제 따지는 과정에서 문자로 좀 말이 과격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잘못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롯이 내가 남편한테 받을 수 있던 위자료가 계속 깎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약과인데. 어떤 되게 약과거든요, 그게? 어떤 게 약과요? 이게 유책 사유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사람은 2억 1천을 날렸는데 네. 저는 욕 약간 보내고 이런 걸로 동등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화를 표출하는 대상이 남편한테 한정된 게 아니고 시부모님한테 갔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그래도 한 위자료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지만 네. 실제로 소송으로 갔을 때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는 건 없죠, 그래도. 그렇죠. 주는 건 없지만 주고받는 거 없이 서로 책임이 동등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왜냐면 저는 돈은 안 날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폭언이라고 말은 제가 안 하면 되지만 그 사람은 언제든지 또 다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이미 약간 도파민이 찌들어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제가 더 약간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잘못도 있지만 그 당시에 약 5분에 걸친 폭행도 있었죠. 격투기에 비할 정도로 그다음에 시어머니한테도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시부모님께서 그 친정어머니가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그럼 빌려주신 어머니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좀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물론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뭐 위자료 관련해서 우리 아내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네. 이자료를 안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자료를 안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로 서로 아내분도 아니요. 저는 받고. 어? 우리 받고요. 우리는 받고. 네. 아 우리는 받고 네. 남편은 받으면 안 된다. 네. 물론 처음에 잘못을 이제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뒤에 그런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선이라는 게 사실 있어서 그걸 저는 좀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남편은 지금 뉘우치잖아요 보면. 근데 그러면 그 비슷하게 잘못을 한 거니까 위자료를 서로 생각을 해야지 일방만 지금 주장하는 거 안 돼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면 서로 안 주고 안 받을.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네. 네. 남편은 어떠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서로 좀 잘못하신 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네. 네. 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때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돈 버렸다고 생각하고 괜히 욕이랑 폭언이랑 그 자살 시도 그런 걸 해가지고 트집이 잡혔구나라고 그것만 아니면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 먼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산 분할 전에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이제 깊은 관계까지는 갔었고요. 한 두세 명. 나 거기다 관계하던 관계 이런 거 안 한 거 너 알잖아. 아까 관계는 안 했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놀았다는 것 자체가 바람이지. 누가 더 도덕적 책임이 좀 큰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연인 관계일 때 동거 중에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의 귀책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아니다, 그렇죠? 그걸 법적 평가로 달리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러면 약간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누가 더 있냐 이렇게 보면 아내분은 육체적 관계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남편분은 도우미를 요청을 했는데 아내와 다르게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남편분은 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 연인 관계에서의 귀책은 아내 쪽에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우리 아내분의 입장은 이런 거죠. 우리가 먼저 만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할 생각으로 동거를 이제 시작했고 과거의 일들은 다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거였는데 남편이 그런 아내의 믿음을 배반하고 도우미를 불렀다는 것은 배신감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도움을 안 받아도? 그럼요. 제가 더 부도덕적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부도덕? 부도덕적인 것 같긴 아, 한데요. 네네네. 근데 이게 시기가 네. 자꾸 시기가 너무 원고 기간이다. 말 그대로 바람 걸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지? 전 최소한 인정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화난 게 아니라 그냥 해탈한 것 같아요. 배신감을 자꾸 느끼셔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려면 본인의 이제 과오도 떠오르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그럼 이 얘기를 하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서로 둘 다 쌍방의 문제다.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좀 서로 둘 다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제가 더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있거든요. 저는 좀 똑같다고 봐요. 그나마 양보를 한다면. 네. 남편도 뭐 사실 예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아예 안 꺼냈는데 계속 꺼내니까 먼저.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그거. 그래요. 그 박민지 씨 케이스는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걸로 하면 둘 다 잘못 대상인데 저는 그래도 용서와 그다음에 더 앞으로 미래에 발판으로 삼는 그런 계기로 사는 것들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재산 분할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남편분 앞으로 총 1억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요. 해당 채무가 뭐 생활비를 위해서 쓰였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남편분이 아내 몰래 독단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일으킨 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채무는 오롯이 남편분이 혼자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채무 외에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하도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해서 준 돈이 총 4,350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부 다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내분도 남편을 설득해서 마지못해 주긴 줬으니까요. 이런 걸 고려해서 2,500만 원 정도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집 보증금이 지금 3천만 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가치가. 이 보증금도 아내가 남편에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총합 5,500만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빚밖에 없는데 분할이 되나요? 적재산이 없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적극 재산이 그래도 남아있는 3,500만 아니 있는데 아무것도 보증금 없는데 3천. 5,500만 원을 달래는 달라고 게 이게 하니까. 말이 되나요? 근데 그거는 다 당연한 거고요. 그 3천은 오로지 제 돈이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 전에 모은 돈을 거기다 넣은 건데 3천은 당연한 거고 그 4천 얼마를 뜯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못 돌려받는 건 정말 억울하고 그 절반이라도 받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저희가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코인 해가지고 한 빚들 내가 다 갚을게 일단.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있어요. 아내랑 서로 얘기가 돼서 코인 투자를 한 게 2,350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예 채무로 다 날라간 거고 아내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빚이라면 반반 주고받는 게 맞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아내가 갚아라. 이런 생각이 사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1,175만 원을 갚아라. 그다음에 장모님 명의의 빚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6천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남편이 장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걸 듣고 투자했다. 코인이랑 언급은 하긴 했었어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그럼 금액은 이제 말씀한 대로 좀 좀 낮춰서 얘기한 건 맞아요. 남편분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형사 고소를 할 정도의 그런 사기 기망행위를 막 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출할 그 정도 때 아니다. 금액이 가장 큰데 그러면 이제 좀 금액을 낮춰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거죠. 내가 책임질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데 다만 남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모님 그 얘기를 제가 법리적으로 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휴, 그거는 장모님 어르신한테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뭘 얘기는 못 하겠다. 그거는 자기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장모님 돈 6천 다 갚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 그다음에 보증금 3천 적극 재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내가 가져가라. 그것까지 내가 손대고 싶진 않다. 쉽게 얘기하면 아내가 아까 5,500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 보증금 3천하고 1,175만 원하고 해서 총 4,175만 원을 주겠다. 드리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안했죠. 와이프가 또 뭘 할까 봐. 근데 이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그것도 사실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그 장모님하고 뭐 모든 빚은 다 본인이 갚겠다. 다 갚겠다예요,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요거보다는 더 깎여야 되는 게 맞는데 남편이 지금 드리려고 하면 돈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드려야 돼요. 4,175만 원 어디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돈을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야겠네요. 그 전에 준 돈은. 왜냐하면 그거는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날린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실 재산이라는. 네. 사실 원래는 그 돈을 다 못 받는 건데 그럼 먼저 맞아요. 주는 원래는 거니까 못 주는 받아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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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가 빚져놓고 왜 나눠서 분담하자고 하지 그거는 어이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제가 줄 이유가 없는데도 와이프가 계속 뭐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아주게 달라 하니까 그게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양육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육권이 좀 어떻게 보면 첨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남편분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세요. 본인이 경제력도 좀 되고 그다음에 보조 양육자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양육권을 가져온다 그러면 양육비는 안 받을 수도 있다. 2명이니까 사실 양육비가 상당합니다 보면. 다만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장모님 채무 그거는 자기가 안 갚아도 되겠냐? 입니다. 아, 입니다. 양육비를 그걸 이제 장모님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 액수가 6천이에요. 그렇죠? 6천이에요, 6천. 근데 애들 양육비는 달에 한 7, 80은 될 거예요. 그게 10년만 해도 7천 넘잖아요. 훨씬. 일단은 아까 재산 분할할 때 그 장모님 관련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가타부타 상세하게 반박하지 않은 이유는 재산 분할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로 반박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지만 장모님이 그렇게 금융권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속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어머님이 사기다. 사실 지금 사위니까 참고 넘어가지. 넘어가고 알겠다 하고 있는 것이지 형사 고소를 마음먹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그에 따른 돈도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모님께 돈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갚으셔야 되는 거고 양육비는 완전히 별개로 보아야 되죠. 어차피 양육은 저희가 주장할 예정이고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 1세, 만 2세입니다. 물론 이제 남편분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이 크겠지만 밀착해서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에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비는 이거 이 산정표 있잖아요. 네. 이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나요? 일단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 받을 수 있거든요. 2명인데요. 2명인데 아까 아빠가 세전 34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실제 받고 싶은 금액 200만 원. 200만 원이요. 근데 이건 진짜 어려워요. 이건 완전 불가능할 거예요. 어려워요? 네. 왜 어렵죠? 지금 아까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남편분이 세전 340이어도 실수령이 290이잖아요. 네. 그러면 200을 주면 90만 원만 남잖아요. 어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기름비 20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엄마 아빠 집에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이혼을 하면. 실질적으로 쓰는 돈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옷도 안 사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뭐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90이면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남아봤자 코인 할 텐데 코인 할 돈 날리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 아이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연히 양육비는 많을수록 좋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양육비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정해야 그래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0만 원에서 120이기 때문에 120 준다고 하면 많이 주는 거예요. 둘이 합해서 120. 그러니까 어쨌든 더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죠. 그게 그건 합의만 되면 무조건. 네. 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100만 원 해서 총 200만 원을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월급이 90만 원인데 300만 원 정도 채무 안 돼요. 근데 양육비를 2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결정이 안 나죠. 세전 350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이 안 나죠. 네, 290이니까. 네, 맞아요. 네. 그것보다 조금 높게. 네. 일단 저 양육비만 보면 그냥 양육비는 이제 170만 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70은 진짜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네. 원래보다는 상당히 좀 높여서 부른 거 사실 본인의 부담을 꽤 많이 진다는 내용이긴 합니다. 보면. 170에는 동일하세요? 네. 170에. 네. 그거 하나랑 그다음 양육권 어떠세요?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키워야 된다 줘야 생각하거든요. 된다. 계획은 뭐 있으세요?
이혼하고 나서 네, 직장 다니고 직장- 네, 직장 다니면 애들을 누가 뭐 케어하죠? 시터분이나 시터를 네, 쓴다. 시간제 이런 거 쓸 시간제를 쓴다. 계획이거든요. 네. 확정 아닌데 만약에 이제 양육권을 넘긴다 가정을 했을 때 혹시나 사건이 터질 시 제가 다시 데려오는 게 그렇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그렇게 그거는 뭐, 네. 당연한 거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 네, 아, 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